일본이 긴급사태를 선포한 이후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서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추적 검사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한참 증가할 때 일본의 우익들은 우리나라의 방역 노력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다면서 자만심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사태 선포 이후 일본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번에는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또다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만화가 출신 극우 인사는 자숙을 멈추고 경제를 돌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테스트 실시 횟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테스트 따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의료체계가 무너질 뿐이다. 의료진들은 중증 환자에게만 전념하면 된다. 사망자 수만 중요하다. 현재 일본의 숫자는 88명이다. 비록 100명 이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가 느린 것은 외국에 비하면 경이롭다. 이번 사태의 사망자 숫자가 세계 제일로 적다면 일본의 쾌거이다. 의료진에게 표창장을 주고 싶다. 어차피 확진자는 계속 늘어난다. 자택 유행을 하면 된다. 긴급사태 선언을 해도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없다. 그러니 경제를 돌리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일본 극우들은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자 이제는 사망자 수에서 위안을 찾고 있으며 위안을 넘어서 일본이 최고라는 국뽕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사태가 선포된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검사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일본의 검사 기준에 의하면 발열 37.5도씨 이상, 동맥혈 산소 포화도 93% 이하와 폐렴 증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체온이 37.5도씨 이상이고 폐렴 증상에 있어도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가 아니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라는 것은 색색, 하하 소리를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이므로 결국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의 중증 환자가 아니면 검사를 받을 수 없고 확진자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도쿄도지사는 일본의 확진자 수가 최소 정부 발표의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일본 정부가 여전히 검사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최근 일본 우익들이 국뽕의 소재로 삼는 사망자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사망한 사망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 등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장례 지도사가 SNS에 정부의 장례 지침을 폭로하였는데 그는 미검사 시신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미검사 폐렴 환자의 시신도 확진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며 보도는 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이며 장례 현장에는 매일 긴장이 도사린다고 말했습니다. 즉,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별도로 진단 검사는 하지 않고 정작 사망한 뒤에는 곧바로 화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 발표하는 사망자는 지극히 어려운 검사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확진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들만을 집계한 것이고 증상의 급격한 악화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노령층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이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OECD 회원국이므로 매년 국가의 각종 통계 자료를 집계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연간 통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노령층 사망자와 일반 폐렴 사망자의 수치를 예년도의 수치와 비교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노령층 사망자와 폐렴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서 통계상 대폭 증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부 우익단체의 주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추적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